그러면 이거를 네. 의향 어차피 피드백을 받는 김에 대표님도 이 얘기를 듣고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통화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결하고 네. 넘어갑시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해결하고 네. 끝맺고. 끝맺고. 여보세요? 네, 아, 대표님 혹시 방송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 법원에서 무슨 딴소리를? 네네. 자, 정숙 씨 말씀하세요.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그 법원에서는 어. 그냥 또 그게 이 이후로 또 어떤 어디지? 다른 그 회사로 또 그게 지분이 또 넘어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안 그래도 뵙고 일단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그럼 아무튼 그 뒤로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잘 안 들려서 그 등기를 네. 등기부가 19페이지 있는 거 외에 그 뒤에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몇 페이지를 찾아봐야지. 이제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그 자리가 빨갛게 주말이 돼야 되거든. 넘어가면은 전소유자를 소멸시켜요. 여보세요? 네, 대표님 방금 하신 말씀 잘 안 나와가지고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소유권 둘이 계속 중간에 끊겨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왜? 소유권이 넘어가면 잠깐. 네네. 대표님 잠시만요. 소리가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핸드폰으로는. 안 들려요? 이제 지금 들려요. 나와요. 이제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전 소유자로 넘어가면 네. 과거의 소유권 이전된 부분들은 주로 이제 주말된다 그러죠. 주말. 네네네. 해당도 없어지면은 이렇게 줄을 껐잖아요. 네, 네네, 줄을 빨간 끄죠, 줄을, 빨갛게. 네네. 그리고는 이제 남아 있는 거가 이제 새로 유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도 하면은 이제 없어지죠. 주로 줄을 꺼놓지 새로운 네, 소유자. 네. 그래서 지금 기억이 어렴풋한데 네. 19번에서 그 등기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전소유자가. 네. 근데 그 뒤로 누구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땅을. 네,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원 그 분은. 그건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등기 밑에를 쭉 한번 넘겨가봐가지고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잠깐 그걸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가 확실한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뭐라 그러던가요? 그분이 그 혁성이란 그 주식회사에서 그 정혜숙 전 소유자의 토지 지분을 매수한 그 기록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은 그 혁성이란 그 회사는 연락을 일단은 취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연락처랑 그거는 일단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19페이지에 56번에 있는 거 이후에 정회숙 지분이 누구한테 팔렸는지를 우선 보는 게 1번이고 네. 지금도 그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건물 등기, 토지 등기부를. 네. 19페이지 밑으로 쭉 내리면서 이제 정혜숙이라는 사람의 지분이 어디로 갔는지.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땅만 따로 판다는 건 좀 웃기잖아. 건물을 안 샀는데. 그렇죠. 그 부분 이게 지금 채권자가 경매를 누가 친 거야? 이 사건 사건 번호 한번 번호가 켜보자. 뭐였죠? 2019 타경 13608이요. 19타죠. 2019 당에 13608. 608이요. 화면 보여줘. 채권자 이동현, 채무자 이거는 이제 정혜숙. 1차인이 쳤고요. 네. 근저당권자 강제금융구나. 건물 등기
이거를 이렇게 지금 해도 되는 거야, 이 시간에? 그러네요. 아. 네네. 네. 죄송. 지금 요게, 그래요? 네. 19페이지 내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가만히. 그래서 등기 찾아보고 근데 여기 보면 매각 물건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괄 매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괄 매각이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기록대로 파는 게 맞고 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집행관 경매계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팔아놓고 나중에 그 혁성인가 뭐가 있어요. 그럼 이거가 이제 경매 취소 사유거든. 네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미 잔금을 냈잖아. 네. 네. 그럼 네. 이제 이게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감이네요.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19페이지 56번에 매매돼 있고 정해석 지분이 네. 정해석 지분이 또 팔렸나 한번 봐야 되겠네. 쭉 넘겨볼게 내가. 네. 혁성. 나는 저거 나와서 그 뒤로는 안 봤거든. 네. 정해석. 여기도 보면은 대지권 미등기 가격 포함 토지 건물 일괄 매각. 네. 이제 포함이고 토지를 통상적으로 이제 네. 별도로 그 대지권 미등기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제 낙찰 받은 다음에 토지를 네.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는 애초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네. 이제 분양 대금 중에서 이제 토지에 대한 분양 대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등기가 이전되었고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토지 가격을 주지 않은 거지. 네네. 애초부터.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다 보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토지 가격이 분양 대금으로 납부 안 된 불안전한 집을 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도 토지 주인한테는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최초에 분양할 때 네. 우리가 이제 수분양자라고 그러거든요. 분양을 네. 받는 사람. 네. 수분양자. 수분양자. 그러니까 네, 분양을 수분양자. 받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토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다 주고 사잖아. 네. 네. 근데 이제 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 대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등기가 정리되기 전에 경매가 쳐지면 네. 우리가 볼 때는 토지 이런 집합 건물이니까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 것처럼 보여지죠. 네. 그래서 이제 잔금을 냈는데 별도로 사실상 토지 주인은 아파트를 파는 사람은 토지 대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억울하잖아. 네. 네. 그래서 토지 등기를 이전 안 해주고 이제 토지 대금을 받지 따로. 네네. 따로.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태.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심지어 그 표시에 그 현재 현 소유자로 넘어간 네. 것까지 기록이 있다면 네. 지금처럼 뭐 토지의 수분양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쵸, 네네네네. 그리고는 만약에 토지 이런 어떤 집합 건물의 대지 이제 토지만 별도로 또 팔았다면 네. 그 전소유자가 건물은 건물대로 갖고 토지는 또 남한테 팔았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경매를 조사했을 때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물건에 그러니까 이제 감정했을 때. 등기 이제 나와야 되고 네. 원래는 이제 그런 기록들은 이제 경매계에서 당연히 감정을 할 때도 네. 자기가 등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감정가에서 대지권에 대한 것은 매각에 대해서 제외된다. 네네, 그쵸. 이렇게 자기들이 네. 그 국가가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네. 근데 이제 그걸 안 해놓고 팔았다면은 국가가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고. 있는 거죠. 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86년도가 승인인데 지금 80년, 90년, 2021년도.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을 하면 네.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 응? 네. 그렇게 물어야지. 그렇죠. 네. 잠깐만요. 네. 뭘 알아? 나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34페이지 보고 있어. 오늘 방송 한 3시간 하는 겁니다. 아야. 91페이지. 네.
이걸 어떻게 찾냐? 쭉쭉 넘어가면서 네. 네. 일단 이름이 아까 소유자가 누구였죠? 회숙, 정회숙. 그렇죠. 정혜숙 씨 지분을 그러면은 지금 등기를 토지 등기 이전에 대해서 안 물어봤나 등기과에서? 그러니까 등기까지 넘겨주고 그게 다 이제 만들면서. 이런 게 이제 바로 법무사를 시키면은 이제 네. 관리가 되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직접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그죠? 그렇죠. 이런 이제 토지 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정숙 씨가 그 말소했다 뭐 했다 막 이랬을 때, 네. 네. 그랬을 때 그 건물 등기에 있는 것만 말소하고 막 이런 거죠, 그죠? 토지 네. 이전하고 이런 건 없었죠.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토지 대장이랑 요거는 발급 받아서 같이 첨부를 했고요. 네. 지금 주식회사 혁성 어쩌고 하나 지금 나왔는데 그거는 혁성이 매매한 거네. 우리가 혁성한테 판 게 아니고 지금 그 주로 이 혁성이 땅을 갖고 있다가 네. 지분 소유자들한테 팔았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각 호수를 낙찰받고 매매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토지 소유자인 혁성한테 그 지분을 개별에 샀어요. 네. 네. 다. 그러니까 뭔지 알죠? 우리가 그 집행관은 경매계에서는 그 우리가 혁성한테 판 걸로 나와 있잖아. 네. 지금 우리 갑부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45쪽까지 보니까 네. 혁성이 토지 주인이고 토지 주인이 개별 호수 주인들한테 이제 매매한 사례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죠, 정숙 씨. 그러니까 우리가 정혜숙 씨가 혁성한테 판 게 아니고 네. 혁성이라는 토지 주인들이 개별 호수 주인들한테 지분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고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혁성이 지었나 보지? 그랬나? 그래서 이제 혁성의 땅을 네. 잠깐만. 이거 224번 등기회가 224? 224번 등기에 56번 정혜숙 전부가 혁성한테 팔렸네. 2018년에 잠깐만요. 네. 일단 정혜숙 지금 보면은 집은 41쪽에 있어요. 네. 41쪽에 네. 캡처해 줄까? 요거 조금 복잡해졌네. 잠깐만. 그러면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토지경 그 일괄 경매라고 이렇게 딱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네, 그제? 네. 그쵸. 잠깐만요. 여기 이미경님 매매가 경매 사건을 봐야 되는데. 혁성. 경매 사건 번호가 없다. 강제 2017에 52227 맞나? 좀 기다려 보세요. 네. 52227 이거 아닌데. 내가 일단 카톡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이거 완전히 뭐 실황 중계네 이거는. 이거 풍요롭게한테 쐈네. 저희한테 주세요. 네. 네. 갔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그 밑에 56번 정혜숙 지분이 전부가 임의경매로 매각됐다고 나오죠. 네. 키워. 좀 늙어가지고. 거기 있잖아 56번. 네. 근데 이 임의경매라고 돼 있는데 임의경매
사건 번호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 아니고. 자, 이게 2010 얼마였어요? 아까 잠깐. 사건 번호요? 2019 타경에서 608. 인근 낙찰 사례. 이게 대성 아파트 302호인가요? 네. 대성 아파트 가동. 이게 이게 몇 년도냐? 2018년도에 그 임의경매라고 사건 번호가 없어 지금. 지금 등기를 이짝저짝을 받아요. 네. 임의경매면은 사건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혁성한테 전화는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 임의경매 사건 번호가 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야지 잠깐만 갖고 56번 2008년에도 경매를 받았었고 지금 60페이지 정도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왜 예정이 없는 걸 전화해가지고 나를 고생시켜. 아이고. 잠깐만요. 네. 해속 지분 임의경매 2007년에도 경매를 2007년 근저당인데 잠깐만 쭉쭉 내려볼게. 아니 어떻게 경매를 쳤는데 사건 번호가 안 나오냐 등기에. 근데 이 물건 이렇게 만약에 된다 하면 이건 지금 법원의 잘못 아니에요? 심각하게? 그럼요. 네네. 그럼요. 법원을 그러니까 요거는 네. 2018년에 어떻게 해서 팔렸는지를 네. 네. 그러면 이제 사건 번호를 쳐보면 되는데 사건 번호가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조회가 불가능하네. 네. 좀 2018년 몇 년 전인데 네네네. 사건 번호가 네. 임의경매 사건 없어요. 네. 또 임의경매가 이제 매각됐다 그러면 사건 번호 옆에 떠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대표님 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차후에 다시 방송할 때 이거의 진행 과정을 법원을 수사 아니 일단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면 네. 네. 일단은 그 토지만 이렇게 팔렸다는 거가 말이 안 그러니까 이 되고. 토지의 근저당이 지금 저기 근저당 등기부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토지만 이제 팔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거는 이미 이 가격 자체가 여기 네. 보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미등기 감정 가격 포함이기 네네. 때문에 요거는 이미 또 잔금을 치러버렸어. 네. 그러니까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경매 취소는 안 돼요. 네. 그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는 그대로 들여도 돼. 네. 그래놓고 세는 들여도 되지 우리가. 근데 이거를 내가 볼 때는 배당길이 아직 안 잡혔잖아. 그죠, 정수 씨? 잡혔는데요. 8월 11일. 그러니까 그 전에 배당을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지 못하게 묶어놔야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해야 돼.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배당을 막아놓고, 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갖다 보통은 이제 대금 감액 청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잔금을 내버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가 분명히 이거 책임이 있는 거지. 네네. 등기를 이제 이렇게 해. 감정평가 기간이고 네. 2020년부터 경매를 진행했는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이 이런 일도 있네. 나도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네. 는 정숙 씨가 내일 협회인가 얘네한테 전화를 해서 네.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2018년에 당신들이 샀다던데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넘긴다면은 얼마를 너가 청구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 네네. 일단은 그래서 진상을 파악을 한다 1번. 네. 2번은 이제 그 파악인 이후에 이거를 이제 배당을 일단 막아놓으면은 채권자 배당이 안 되지. 왜냐면 토지 부분을 우리한테 없는데 판 거가 되잖아. 그쵸. 네. 근데 취소는 안 될 거야. 네. 이미 잔금을 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금을 감액해라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 아, 그치? 왜냐면 토지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 네. 네. 그러면 감액이 되면은 그 감액된 만큼을 요 혁성한테 주고 사면 되지. 요런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세는 그대로 드리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완전 골 때리네 이거. 네. 그렇게 되네요. 지금 물건 사건 번호 자체가.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선은 혁성한테 통화를 해봐야 돼. 네. 네네. 통화를 해보고 얘네가 어떤 식으로 사갖고 당신들이 이거 보니까 이 혁성이 계속 매매를 했어. 가보수별로. 네네. 뒤에 보니까 네. 조금씩 팔았어요. 대지권을. 이 영봉한테도 2019년 10월에도 팔았어. 몇 평씩. 이 몇 평만큼의 요청한 거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대금감액 청구를 해버려야지. 이거는 뭐 어찌됐든 국가 책임지든 누가 책임지든 해서 우리가 피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네네. 왜냐면은 이건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그쵸. 네. 이거는 뭐 심각하게 법원 잘못인데요. 지금 딱 보니까. 심각한 거지. 네. 왜냐면은 재판관이 경매계에서 이런 거 하라고 지구들 월급 받고 앉아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또 감정평가사도 등기가 많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봐버렸나 보다. 보통 대충이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네. 이런 거 토지 등기도 다 따져보고 몇 평이고 해서 감정평가서를 쓰는 것이지. 네네. 근데 여기에도 보니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예 안 봐버린 거지. 여기도 보니까 네. 대지권 면적이 미 배분된 상태로 적정 대지권 면적이 배분될 것을 전제로 평가했다. 네, 대표님 잠시만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다시 마이크 쪽으로. 네네. 네. 다시 한번 좀 전에 말씀. 그러니까 집행계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도 문제고, 이제 문제고. 네. 그리고 실컷 다 끝날 때 한에 뭔가 걸린 거지. 네네. 사실 법원이 처리하다 걸리니까 전화 온 거야. 이제 법원도 좀 놀랬겠네요. 아까 그 등기과도 이게 지금. 네네. 등기 안 들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등기는 안 되지. 집행관은 요거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지. 네네. 그러니까 전화 오지. 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우선 혁성하고 통화해서 그 내용만큼 한다는 대금감액 청구하고, 자 이걸로 소송을 할래 어떨래 해서 뭐 어떤 거를 그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겠지. 그럼 법원에서 이런 걸 알아서 해줄 것 같아요. 판사가. 네네네. 그러니까 우선은 통화를 해서 네. 어떻게 된 연원지를 정확하게 해서 내일 알려주세요. 네.
응?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 미리 그럼 그 얘기를 했으면 통화라도 해보지. 아니, 바빴어요? 아니요, 오늘 원래 제가 협회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회사 제 팀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네, 그제? 네네네. 요거는 이제 그 방법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많이 하지, 통상. 야, 이런 식으로 지금 생 라이브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갑자기. 내가 지금 등기를 70페이지까지 봤어, 다. 아. 91페이지 중에서.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팔지? 법원도 희한하네. 이게 시간이 지금 20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등기를 이전해 주려고 하니까는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아. 많아요. 전에 기억 안 나요? 전에 그 다른 그 기수 중에서도 그 뭐지? 분명히 그 선순위 임차인인데 얘가 가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네. 가짜 서류라는 거를 법원이 알면서도 네네네. 1차, 2차 진행을 해가지고 네. 낙찰받은 사람이 계속 몇 천만 원씩 네네네. 손해보는 네네. 거 내가 전에 방송한 적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 방송 여러 번 해드렸어요. 이 건에 대해서 입찰 보지 말라고. 그렇지. 네. 이 건은 입찰 보지 마세요 라고 했던 건도 네. 그건 너무 당연하게 자기들이 집행관이 네. 경매계가 그 선순위 임차인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사채업자인데 둘이 짠 건데 네. 그 기록까지 자기들이 다 1차에서 누군가가 낙찰받고 잔금을 미납하면서 수천을 뗐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기록을 자기들이 편철해 놓고서도 계속 경매를 내놔. 네네. 그러니까 마치 거미가 그 곤충 낚듯이. 네. 네. 제가 그러던데? 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네. 그때 처음에 그 1차에 낙찰 받아서 피해가 생겼으면 등기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수정해가지고 등기를 정정해 놓으면 경매계에서 해놓으면 두 번째 입찰자가 이거를 피해를 안 볼 텐데 이걸 여전히 글을 글 하나 글씨 안 쓰는 바람에 계속 피해가 양산됐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생한테 내가 우리 협회에서 소송비를 소송하자. 대줄 테니 하자. 네, 맞아요. 근데 지가 안 했잖아. 네네. 그러면 그리고 그때 관련 서류도 내가 모아놨어 에버노트에 나중에 네. 책이든 방송이든 쓰려고. 맞아요. 근데 그때 그 경매계가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더니 네. 그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그걸 굳이 내가 적을 의무가 있냐 이랬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골 때리는 애들이 법원에 다 네네. 있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따지면은 그게 네. 옳은 줄 알지. 근데 요거 말고도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그 방송에서 여러 번 해줬어. 경매계에서. 그거는 이제 그것도 그 부산에 있는 이제 그 네. 신축 건물이었는데 네네. 네.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 경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네. 글은 이렇게 써놨어. 네네네. 근데 분명히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달랐어. 네네. 그때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토지 감정이 포함이 안 된 건데 왜 그러냐? 라고 따졌지 처음에.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물건 명세서에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해놓고서는 좀 이상해서 그 회원이 이거 법원에 물어봐라 했더니 회원한테 시켜서 네. 네. 회원한테는 이건 낙찰 받으면요 건물밖에 그 이전 못 해줘요. 다 네. 이러는 거야. 네. 이제 감정 가격엔 토지 감정도 포함시켜 놓고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 5천 건물 5천이면 시작가는 1억으로 해놓고서는 네. 그래놓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해놓고서는 네. 전화하면은 이거 낙찰되면은 건물밖에 등기 못 해줘요 이런 식이었어. 근데 감정에는 토지 가격 포함해놓고 지금 이 건하고 비슷하지. 네. 근데 이 건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낙찰되면 건물만 매각이라고 또 써놓은 거야. 네. 대놓고요. 완전 대놓고. 그거 뭐예요? 모순이잖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생이 전화해 보면은 아니 그래도 감정은 1억이라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육생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해봐. 그랬더니 이제 또 우리가 말발이 약하면은 설득력도 없고 네. 똑같이 당해서 와. 네. 한 대 또 맞고 와.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전화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선생님 네. 그
여기 수저하고 젓가락을 동시에 판다고 해놓고 10,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10,000원에 냈는데. 10,000원을 냈으면 수저하고 저분을 줘야 되는데 수저만 준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네. 얘가 아주 그냥 속 들어옵니다. 그걸 금요일 날 냈어요. 네. 그랬더니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그 화요일 날 매각이 진행되는데 잠깐 멈칫하더라고. 네. 그러더니 그러면 월요일 날 회의를 해보겠으니까 네. 5시 정도 전화를 달래. 음. 그래서 월요일 날 나는 이제 솔직히 내 물건도 아니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추적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느낀 거죠. 그쵸. 그랬는데 그냥 또 물어는 봐야 되겠다. 귀찮지만.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5시쯤 전화했지.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얘기하더라고. 회의를 해서 네. 화요일 날 매각을 연기하고 네. 이거를 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비일비재하거나. 네.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도 네. 진짜 보기 드문 일 중에 하나죠.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새로운 경험인데요. 이야. 이제 요거를 이제 네. 이겨 나가는 거가 정숙 씨 몫이죠. 네. 이길 수 감사합니다. 있겠어요? 정숙 씨?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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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재산을 뺏긴 사례는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잖아. 네,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쨌든 그 배당 전에 네. 조치가 돈이 나가기 전에 조치하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생생한 그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네. 진짜 좋은 공부였어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